이 미술은요, 이 예술은요, 기존에 대한 반동이에요. 관습에 대한 파괴로. 우리 미술인들은 끊임없이 그런 부분들을 자기 작업에서 이렇게 모색을 해야 됩니다. 그게 예술인이 갖고 있는 어찌 보면 숙명일 수도 있고 몫일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림 작업은 아까도 제가 얘기를 드렸지만 어떤 그림을 그리든지 이 예술 문화에 종사한 사람은 남에게 절대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조선 중후기에 유교 정치 사회에서 가장 금지했었던 그림이 뭡니까? 충화도죠. 지금 충화도를 보면 이거 그렇게 인간 사회는 불과 몇백 년 전 그렇게 다르게 변해갑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엔 이 그림이라는 것도 결국엔 그 어떠한 것도 축제와 놀이로 이렇게 승화가 돼야 돼요. 세계 곳곳의 그 모든 축제, 그 어떤 것도 그 아픔 속에서 오랜 세월 속에서 이런저런 축제로 됩니다. 같이 함께 사는 사람들이 어울려서 놀이를 하고 축제를 하고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5월절 다양하게 이렇게 5월 미술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20년, 30년, 50년 후에 어떻게 변할 것 같아요? 놀이와 축제가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의 이렇게 또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 놀이와 그 축제가 건강하게 가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들의 몫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18 40주년 기념전을 2년 전에 유비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40주년이니까 의미 있는 테마로 작품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뭘 그릴까 하고 이제 고민하다가 그 40주년이 되었는데 아니 저 인간이 셋이 살아있어요. 그리고 참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었죠. 20만 명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그러면서 치매기가 있고 몸이 불편해서 법정에 나오지 못한다고 하는 사람이 골프장에서 목격이 되고 그때 오마이뉴스 기자들이 골프장에 이렇게 몰래 들어가서 인터뷰 요청을 했을 때 그 사진입니다. 그림 제목은 누가 발포 명령자인가. 지금 현재도 법적으로 이것이 판결이 안 나있다. 처음에는 지금 현재 이게 그 소총 망원냄비로 본 반영입니다. 과연 5월 발포는 누가 했을까? 누가 시켜서 했을까? 처음엔 전두환을 십자가 맨 가운데에다가 딱 맞춰서 했어요. 그렇게 계획을 밑그림을 그렸었는데 막상 이렇게 작업을 시작하면서 옆으로 옮겼습니다. 가운데에다가 표적에다가 전두환을 옮겨놓은 사람들은 제가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주변에는 이렇게 5월의 역사를 그려서 했습니다. 저의 초점은 어느덧 4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동시대 현재 함께 살고 있지만 그 광장류 체험하지 못한 우리 저보다 후배 세대들 그 사람들에게 또 겪어보지 않는 광장행을 직접 겪어보지 않는 타 지역 사람들 저의 같은 또는 연배여도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5월 함경을 쉽게 다가설 수 있게 설명할 수 있을까?
거기에 제 초점은 맞춰져 있습니다. 5월 항쟁이 지금도 한쪽에서 계속 이어오고 있냐면은 그 광주 시민이면 당연하게 지는 마음의 부채, 먼저 가서 5월 영령들에 대한 제 마음의 빚진 자로서 저는 작가이기 때문에 작품으로 그것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한쪽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담아낸 이유는 작가가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를 반영하는 것은 작가의 책무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 재료를 사용하게 됐냐면 저도 이제 작업에 오브제를 많이 사용하는데 2014년, 8년 전이죠. 기름장 작업실인데 한여름에 어느 날 여름이어서 무더운 여름에 작업실에 소파에 앉았는데 너무 덥고 답답한 거예요. 작가들은 벽에다 작품을 걸려고 그 벽면이 필요하냐 그래서 큰 창이 있었는데 베냐로 막아없어 벽처럼. 근데 그것을 너무 답답하고 더워서 삿발 자락반 2개를 뜯어버렸어요. 뜯어서 발로 얇으니까 접어서 와자작 이렇게 찢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형태는 다 비정형이지만 크기가 고만고만해요. 정근이 푸대에 들어갈 정도로. 그래서 2푸대가 나왔는데 그걸 밖에 버렸어요. 근데 갑자기 들어와서 앉아있는데 이게 여기다가 이게 이 찢겨진 합판이 찢겨진 상처나 몸이다, 찢겨진 영혼이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시 들고 와서 이곳에 국가 폭력의 희생당한 그런 시민분들 또 그런 상황들을 좀 국가 폭력을 좀 담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들어와서 작업했던 것들입니다.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었던 역사적인 장면들을 작품에 담아 펼쳐보인다. 무장 군인들에 의해 자행되어지는 폭력 장면들을 찢겨진 나무 합판 위에 에나멜 페인트로 그렸다. 빛바랜 흑백 사진처럼 형체가 또렷하지 않다. 어느덧 42년의 시간이 흘러가 버린 초상들이다. 그 밑그림 위에 올려진 축구공과 푸른 나무와 빨간 동백꽃 등의 오브제들은 친근감 있게 다가갈 수 있도록 작동한다. 나는 이번 전시를 통하여 나의 작업과 좋아하게 되는 사람들에게 동화책 한 권을 마치 동화책 한 권을 꺼내어 읽듯이 5월 항쟁이 그렇게 읽혀지기를 고민하였다. 저희 현 세대가 바라본 앞으로의 방향성입니다. 성에 대한 당시의 시대적 시선을 볼 수 있는 그녀들의 삶이 다분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가져야만 그들의 삶에 다가갈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관련 주최 측 이외에 다양한 전시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져야 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었으며 5월 어머니 집과 같은 동시대 속 소통의 장이 마련되고 있는 것은 맞으나 5.18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였던 여성의 삶을 다룬 전시가 상대적으로 5.18 기반위에는 부족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현 세대들은 5.18의 숨은 주역이었던 여성에 대해 알기 어려웠으며 5.18 미경험 세대에겐 그들의 삶이 전달되는 경로가 좁아 단지 한줄 평으로만 정리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에 이들의 삶을 증거해줄 전시가 보다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처음에 이 전시 기획을 했었을 때 먼저 전시 관람객의 주 타겟 세대를 20, 30대 즉 MZ 세대로 설정을 하였고 MZ 세대 같은 경우에는 5.18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있으나 사실 어떤 사건인지 그리고 왜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이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었고 안다 하더라도 이제 학교에서 5.18 관련한 교육이 전부였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MZ 세대에게 다시금 5.18에 대한 그 사건의 배경이나 그리고 왜 우리가 알아야 되는지 그런 역사의식을 심어주는 게 저희가 전시 최대 목적이었어요. 어떤 주제에 관심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단 한 번도 5.18이라는 소재가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페미니즘 관련 전시를 하겠다. 나는 트렌디한 것을 담는 현대사회를 보여주는 전시를 하겠다. 어떤 저는 미술사조를 보여주는 전시를 하겠다. 이렇게 딱딱 항상 똑같더라고요. 근데 심지어 광주 지역에 있는 학교인데도 조선대학교인데도 그게 있다는 게 저는 솔직히 놀라웠어요. 이번 전시 때 하면서. 그래서 저희 전공자부터 그 5.18이라는 그 소재가 당연히
계속 회자되고 당연한 테마로서 나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조금 생겼었어요. 저희가 생각하기에 5.18의 현재의 모습을 쓴 건데요.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이 5.18에 대해 좀 무지한 것 같고 또 굳이 언급을 하지 않는데 피하려고만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민주화를 열망하는 국가의 교류를 통해서 5.18은 현재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많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미얀마, 홍콩 등 민주화 시위가 있을 때마다 경주는 이들의 지금 처한 현실들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고, 제가 생각하기에 5.18의 현재는 민주화를 열망하는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고 그들의 상황을 알리는 사람들의 모습이지 않을까 했습니다. 하지 출신인데 이제 저는 학교를 다니면서 단 한 번도 5.18을 학교 수업에서 배운 적이 없어요. 뭐 학교에서도 뭔가 뭐 영화를 틀어준다거나 이런 것도 거의 없었고, 그냥 약간 좀 어떤 선생님들 정도만 몇몇 분들만 그냥 언급을 하고 넘어가는 정도였어서 그 학교 공교육 내에서 굉장히 좀 다루지 않으려고 하고, 다루지 않으니까 좀 더 쟁점이 되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부분이 많이 공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좀 이런 부분을 우리 세대가 그래서 잘 모르고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사람들하고 함께 현장에서 활동도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의 경험을 그림으로도 그리고, 나는 그렇게 현장에서 활동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그런 실천 활동을 뭔가라도 하는 것이 화가로서 굉장히 보람찬, 그래서 거기서 에너지를 얻는 이런 작가입니다. 제가 그림을 그리는데 가장 제 그림 지금까지 보고 느끼실 때 사람이 많죠. 저는 사람을 주로 많이 그려요. 사람이 좋고, 그리고 이 함께 길을 가는 사람들, 그리고 세상을 굉장히 자기 처한 위치에서 세상을 조금씩 거기를 밝혀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기록을 하고 싶어요. 그 사람들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싶고. 문화예술이 하는 역할이 그런 감정을 표출할 수 있는 작품으로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울분을 토하기도 하고, 그리고 환히 웃기도 하고, 이러한 감정을 폭발시킬 수 있는 경험을 문화예술이 해줘야 된대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그게 억눌렸던 그 감정, 억누르고 살아서 그게 아프지 않고 이 사회가 표출하면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니까, 저도 40년 때 2년 전에 뭔가 의미 있는 작업을 해보자. 내가 5.18에 대해서 내가 꼭 하고 싶었던 거 좀 욕심내고 작업을 해보자 해가지고, 이것이 200호인데 200호로 5.18과 여성에 대한 자료를 공부를 하고, 여성의 역할, 5.18에서 아직 제대로 기록되지 않은, 사실은 여성들이 총을 들지 않았다는 것으로 총든 남성들 중심으로 힘도 실리고 기록도 실리고 이렇게 됐던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드러나지만 이제 성폭력 문제도 많이 있고 해서 여성들은 더 밑으로 숨고 더 멀리 타지로 가고, 아까 발표하셨던 것처럼.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기록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3년 전에 처음으로 구술집을 내고 이제 기록을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